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약속된 대련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확전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증시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먼저 전거래일 우리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3,000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약세 보이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이 3,000포인트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냈지만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면서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는 큰 물량을 받아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버텨줄 수 있게 해준 섹터는 AI와 방산, 원전 섹터였는데요. LG와 네이버 AI 수장들에 대한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온기를 불러들였습니다. 네이버는 전일 대비 7% 이상의 급등 나오면서 시총 5위 자리 탈환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급등하면서 13%, 5만 원을 넘어 6만 원 돌파 기대감이 커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7만 원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요.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더 짚었습니다. 역시나 초반보다는 후반에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 나와줬는데요. 784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빠져나갔지만 개인이 그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하방의 압력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인적 분할에 대한 우려감 있었던 파마리서치 7% 이상 급등해줬고 과기정통부에 LG의 AI 연구원 출신 장관을 임명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LG 쪽에 대한 로봇 움직임이 부각을 받으면서 로보티즈는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보복이 예상만큼 강하지도 않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 하락세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가깝게 올랐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로보택시 출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가는 8%대로 상승하며 환호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잠시 전에는 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우리 시장으로 온기가 옮겨갈 만한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힌트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의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장전에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섹터들 살펴보면서 오늘의 관련주들 미리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포착해 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은 물론이고 오늘의 추가적인 공략주들까지 모든 힌트와 가이드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장윤영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다소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강한 매수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3,000선은 무사히 막아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마감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장중 2,970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폭풍 매수해주면서 그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해줬습니다. 0.24% 약보합권의 거래 마치면서 3,000선은 안전하게 지켜낸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 2%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같은 주도주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 장중 내내 성장주들이 강세 보여주면서 그 하락폭을 좀 줄여줬는데요. 0.85% 빠진 784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로 등을 돌린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월 들어 가장 많은 매도량 기록했습니다. 3천억 원대 물량 정리했고요. 기관도 9천억 원대 물량 팔아치우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홀로 1조 3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그 하방 압력을 조금은 견뎌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왔지만 개인이 1천억 원대 물량 책임져 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이번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됐습니다. 가정용은 9분기째 유지되면서 올여름 가계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인데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요금이 한 차례 오른 뒤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서 일부 기업들은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국전력의 주가는 이번 달에만 14%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한국전력은 이미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언젠가는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거라고 발언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요금 결정이 한국전력과 여러 수출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 로봇 기업들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코트라는 오늘부터 11개 국내 기업과 함께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로봇 전시회 오토메티카 2025에 참석하는데요. 독일은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겐 전략적인 시장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음성인식 기반의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하나로보틱스와 HD 현대로보틱스도 신상품 출시에 나섭니다. 우리 정부도 AI 로봇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내 로봇 업계가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어제는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불리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부터 두 기업 모두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는 그대로 2.52%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 상승 전환해주면서 0.97%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AI 정책 기대감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어제도 빨간불 켰습니다. 특히 어제는 중기부 장관의 네이버 출신 대표이사가 임명되면서 네이버에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네이버 7.61% 상승하면서 시총 5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카카오도 1.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이 출회됐다는 소식 전해져서 15% 가까이 급등했고요. 삼성 SDS도 AI 정책 수혜 기대감 받아가면서 11.5% 상승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빨간불 켠 모습이고요. 어제는 증권주도 오랜만에 랠리를 펼쳤습니다. 올해 고객 예탁금이 이미 65조 원을 돌파한 데다 영업이익 1조 클럽 증권사들이 여러 개 나올 거란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10%대 올랐고요. 키움증권은 3%대, 삼성증권은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로봇주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곽희정 통보장관의 LG AI연구원 출신 인물이 임명됐는데요. 그러면서 로봇주에 대한 정책 기대감 올랐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강한 빨간불 켰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LG와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기대감 이어가면서 상한가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확대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수원과 공급 계약 하나 더 맺으면서 14% 가까운 상승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2주 신고가도 높여가게 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투심이 다소 위축되기도 했었는데요. 인명 피해도 없었고요. 이란이 공격 계획을 미국에 미리 알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승폭을 다시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기술주 랠리를 펼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78%, 다소 큰 폭으로 뛰어올랐고요. 엔비디아도 0.22%, 애플도 0.27%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로보택시 출시 어제 이루어지면서 테슬라는 8%대 급등세 보였지만요. 아마존과 구글은 0.58% 그리고 0.9%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정책 기대감 받는 섹터들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아침 이스라엘과 이란이 드디어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호재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장윤영이었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김충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모든 가이드들, 시황 관련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고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반가운 소식 전해졌는데 오늘 어떤 전략들 미리 챙겨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그러게요. 일단 아침에 들려온 소식 때문에 네. 전략적인 부분들이 지금 다 리셋을 해야 되는 정말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크게 뭐 리셋할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앵커님께서도 다 짚어주셨습니다만은 뭐 주말 동안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 미국이 핵시설을 좀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또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중동 지정학 그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 있고 좀 우려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뭐 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네, 미리 또 대피를 다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사상자도 없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또 완화되는 쪽에 좀 이제 무게가 좀 실리는 네.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제 유가가 또 이제 하락을 하죠. 급락을 네. 했습니다. 뭐 사실 미국도 이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이게 많이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인플레이션 부분들을 또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또 호르무즈 해협 그쵸. 때문에 또 네네네. 국제 유가가 걱정이 됐었잖아요. 네네. 이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는데 결국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국제 유가 급락, 네. 또 인플레이션,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연준 인사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더니 금리 인하, 빠르면 7월에 할 수 있다, 고려해야 된다, 또 이런 그 말들이 나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 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또 아침에 한 7시 정도에도 기사가 또 나옵니다.
네, 이란과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휴전하기로 한번 합의했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는 중동 쪽에 이제 그런 불안 요인들이 확실하게 이제 잦아들었다라고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또 뭐 폭격 같은 거 하고 네가 잘못했냐 뭐 나는 잘못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면은 상당히 증시의 우호적인 이런 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시 또 관세 또 어떻게 가야 될런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우리 불안 요인들 한 가지 정도가 지금 해소 혹은 뭐 소멸이 좀 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이 올랐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그 산업들도 대부분이 뭐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글로벌 증시 척도의 미국 증시가 올랐다. 당연히 우리 시장 뭐 어제는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좋게 가겠죠. 네, 그래도 네.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또 우리나라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 최근에 그 부각되고 있는 섹터들은 딱 정해져 있죠. 뭐 원전일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섹터는 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달리 보면은 또 다른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반응들을 하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속도 빠른 개별주 장세가 아닌가, 개별주 또 순환매 장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어제 이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러분도 앞서 다 체크가 된 부분들이죠. 일단은 메이저들은 현물 쪽에서 좀 다들 매도를 좀 했습니다. 당연히 뭐 차별화 양극화 여전히 그 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에서는 이 콜옵션을 매수하고 풋옵션을 매도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비록 현물 쪽에서는 지금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에서는 이게 우상향의 그런 수익률 그래프가 좀 도출이 된단 말이죠. 네. 비록 뭐 시장 부진하고 매도를 현물 쪽에서 매도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속내는 상승해줄 무게를 두는 그런 그 포지션을 나타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장의 기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요. 네, 이제는 네. 뭐 코스피 상승률이 거의 최고치 아닌가요? 네네. 일단 뭐 삼성전자 또 2차전지 그들이 조용합니다만은 네. 어느 순간 지금 지수가 지금 3천이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2차전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네. 더 갈 수 있겠네요. 아마도 5천이 우리가 넘보지 못할 그 수치는 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네. 2차전지들이 좀 화끈하게 좀 반응을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시장의 기세는 좀 상당하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 현물 쪽에서는 좀 약간 1일1비식으로 뭐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파생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상향의 그 포지션들이 메이저로 하여금 이것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가파르게 시장이 올랐다 보니까 그만큼 경계 심리가 강화될 것이다. 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럴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쉬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면은 아마도 그런 과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좀 시장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AI 깔고 가야죠. 원전 깔고 가야 됩니다. 뭐 또 두루두루 섹터 자체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섹터는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뭐 지금은 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책 쪽에 지금 종목들이 많이 반응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책과 엮이지 않으면은 소외될 수 있다라는 환경,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정책주 그리고 말씀드렸던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임한다면 그래도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도 우리 국내 시장의 우상향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형주들 아직 충분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온다면 3,000피 이어서 또 4,000피에 대한 기대감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정책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섹터들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죠. 어제장에서 또 강했던 섹터들도 있었고 우리가 미리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 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섹터 살펴볼 텐데요. 로봇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또 LG 관련 호재가 또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고 로보티즈가 무려 상한가까지 또 진입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호재들 계속 나오고 있고 대기업들도 너도 나도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쪽 섹터는 사실 예전부터 이슈가 지속이 되어 왔어요. 네. 네,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네.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확보가 된 섹터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사실 로봇 쪽이 움직일 때가 됐는데 하면서도 잘 안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슈가 지속이 뭐 주가가 그냥 조용한데 이슈가 지속이 되어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우리에겐 또 팁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와중에 어제 LG 쪽 관련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이 LG가 그룹의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로봇을 낙점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뭐 여기 가장 먼저 구강모에 선택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해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먹거리로 삼는 업체가 LG 말고도 많은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LG만 놓고 본다면 이 구광모 회장의 의지를 또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계열사들이 또 관련 액션을 또 취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 계열사에 또 엮여 있는 다른 종목들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또 모멘텀이 된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LG 외에도 이 현대차 쪽의 그 이슈도 있어요. 네, 현대차에서 그 미국 쪽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번에 그 IPO가 좀 늦어졌어요. 네. 그런데 뭐 그 다이내믹스의 그 지분을 또 이제 남은 자녀 지분을 현대차가 또 인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건 그거고 중요한 것은 이 로봇 사업에 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이 분석으로 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뭐 LG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 이름만 대도 우리가 다 아는 업체들의 이런 행보 참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섹터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시금 이제 제 2차 붐이라고 할까요? 그런 종목들이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은 충분히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쪽 시장이 또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이 중국 쪽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2028년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는데는 뭐 1,080조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150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중국 말고도 글로벌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10년 안에 이게 무려 60달러래요. 60조 달러. 우리 돈으로 8경이 넘어갑니다. 8경 6천억 달러의 그 시장 규모더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가 있을 수 있고 산업용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그런 규모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이 자체만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큰 물에서 놀아야 어찌 보면 좀 먹거리도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름 있는 각 업체들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정말 집중을 하겠죠. 앞서 살펴봤던 뭐 LG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은 이미 진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또 포스코라든지 GS라든지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들 또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죠. 물론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단은 골라왔습니다. 물론 어제 LG와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로보티즈가 반응하고 또 로버스타가 반응했죠. 그들 종목들은 선행지표로 그냥 보고 뭐 여러분들 매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클로봇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로봇 그 서비스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 또 에브리봇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간에서 또 여러분께 포착주로 선정을 하고 또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지능형 로봇 청소기 업체고 또 휴림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뭐 산업용 로봇 업체인데 이들 종목으로 하면 저는 일단 압축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들 종목들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클로봇입니다.
근데 프리마켓 시장에서 지금 현재 9%가량 지금 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올해 초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다가 내내 재미없는 흐름들만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재미없는 그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꾸준히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그랬더니 또 LG 관련 이슈와 함께 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니 역시나 턴어라운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 숨고르기 과정 거쳤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주가 레벨업으로 봐야죠. 지금 오늘 현재 9%떠 있고 어제도 올랐다. 많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네, 주가 레벨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에브리 보십니다. 에브리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시점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오르락 또 내리락 하면서 또 오르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수익의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동안에 뭐 내내 부진하다가 또 완만하긴 합니다만은 야금야금 또 우상향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더불어 본다면 가벼운 종목입니다. 근데 휴림 로봇도 선정을 해봤는데 이 종목도 올 초 한 차례 탄력 이후에 내내 재미없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역시나 최근에 형성된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주가 레벨업 또는 그 과정에서도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 이들 종목들은 타이밍이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목도 종목입니다만은 이런 타이밍에 대한 팁 같은 경우에는 또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미리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섹터 로봇 관련주들 만나봤습니다. 어제장에서 로봇주들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고요.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로봇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포함해서 국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소식들 전해주고 있죠. LG가 최근 호재성 뉴스와 함께 어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 강하게 움직였고요. 또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잔여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로봇 관련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는 충분한 상황이고요. 관련주들 세 가지 살펴주셨습니다. 클로봇인데요. 로봇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죠. 현재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박스권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었지만 주가 레벨업의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에브리봇은 최근에 부진을 딛고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또 휴림 로봇 가벼운 종목인데요. 상단이 계속 제한되는 모습, 저항대에 부딪히는 모습 나타났지만 주가 레벨업 할 때 이제 급등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물론이고 뭐 무인기, 이동형 로봇, 협력형 로봇, 산업형 로봇까지 로봇이 AI와 연계돼서 정말 빠지는 곳이 없을 만큼 로봇 관련 이슈들은 계속해서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잡아볼 수 있는 타이밍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로봇 관련주들 정확한 타점과 타이밍 공략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하나하나 전략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로봇 관련 공략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공략 타점 모두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도 AI와 관련된 기대감 계속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 또 체크를 해볼까요? 네, 역시나 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요즘에 뭐 원전 얘기 또 에너지 관련 얘기들 근데 그들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전력 설비와도 같이 봐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주말 새에 또 이쪽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SK그룹과 그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 그러면서 뭐 AI 존 구축에 나선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때문에 뭐 관련 좀 AI도 움직이고 실제로 그랬어요. 어제 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나타냈었단 말이죠. 아마도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
그 클라우드 그 환경이죠. 인프라 뭐 확대를 위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해상 풍력과 같은 것과 같이 연계를 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 해상 풍력 관련주들, 풍력 관련주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전기를 그렇게 해서 만든다 치면은 역시나 또 공급 수단이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전력 설비 쪽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중동 정쟁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휴전에 합의했다고 하니 네. 이 부분은 좀 패스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죠. 근데 또 한전 이슈가 좀 있었죠. 뭐 최근에 그 전력 설비 2038년까지 73조를 투입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전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누적 부채가 200조에 그 이르기 때문에 뭐 재원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당연히 이 관련주들이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세는 AI라는 것을 항상 저는 무수히 지금 강조를 드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네, 잘 아시지 않겠느냐 싶은데, 맞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문제죠. 이미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뭐 이게 따라잡을 기회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력망 확충, 네, 전력 인프라가 깔리는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주들의 그 모멘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시기상, 네, 이제 여름이에요. 지금 뭐 아직 장마라서 비가 오고 합니다만 얼마나 습합니까? 역시나 습하면 또 이제 제습기를 틀거나 에어컨 또 틀겠죠. 네. 또 이거 장마 지나면은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전력 설비에 대한 중요성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라는 것, 미리미리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뭐 선점을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예,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세 가지 종목을 역시나 일단 추려봤습니다. 대한전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LS 마린솔루션, 뭐 해적통신망 뭐 이런 쪽이죠. 네, 그리고 세명전기, 송배전 그쪽 업체인데, 이런 종목들로 저는 그 압축을 해봤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네, 보시게 되면은, 자, 대한전선입니다. 최근 뭐 AI와 엮이면서 또 전력 또 인프라에 대한 그 중요성들이 지금 부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이 과정이 하락 추세를 좀 전환이 되는 이런 그 과정이었고, 조금의 숨고르기 과정 또다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은 네, 우상향의 추세, 네, 만들어진 종목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엿보라는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로 본다면은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 타이밍만 여러분께서는 잘 잡으면은 역시나 좋은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죠. 한 차례 탄력 이후에 숨고르기, 하지만 또다시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역시나 우상향의 추세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종목의 악재가 없는 상황이다라면은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또 시장 전체적인 환경상 추세 훼손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께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세명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만하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견조한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앞서 살펴봤던 종목들에 비해서 탄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은 이 종목이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네, 높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20선에 붙어서 네, 가고 있는 부분들 이격도 없습니다. 때문에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 타점 조울질한다면은 또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해서 관련주들까지 함께 살펴주셨습니다. AI 관련 모멘텀도 계속 더해지고 있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충 이슈들도 더해집니다. 또 이제 무더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이 고온 다습한 기온 때문에 앞으로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관련 종목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살펴봤던 대한전선, 6월 초에 하락 추세를 전환해주면서 현재 우상향 추세
추세로 전환을 한 시점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우상향 추세에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LS 마린솔루션 탄력 이후에 숨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의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세명전기도 완만하지만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 마스터님께서 전략으로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력 설비 관련 수요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정확한 타점에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만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오시면요. 오늘 살펴봤던 이 로봇 관련주들 또 전력 설비 관련주들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까지 함께 노려서 공략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강한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 탄력 현재까지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대 강하게 상승하면서 3,07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덧 3,1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77% 상승하면서 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98선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삼성전자 오늘 3% 가까운 탄력 만들어냅니다. 현재 59,600원 선까지 훌쩍 뛰어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탄력이 더 강합니다. 5%대 강세 보이면서 272,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왔던 매물들에 대한 차익 실현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대 하락, 완성차 업종들도 대부분 2%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6위 안착해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면서 2차 전지 또 나트륨 이온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5% 넘는 6% 넘는 강세까지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어제장에서도 강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기대감 더해지면서
하면서 시총 4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일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어제 강세 보였던 파마리서치 오늘 쉬어갑니다. 펩트론 7%대 강세 보이면서 20만 5천 원 선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물량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양시장 담아줬던 개인은 현재 양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의 시장 분위기 생각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어제 하락분을 다 만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내는 지수의 흐름인데요.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좋죠. 너무 좋죠.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금 뭐 중동 쪽에 이제 불안 요인들이 이제 하나가 이제 없어지니 그렇죠. 네, 상당히 그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뭐 당연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들이 지금 반응하네요. 네, 너무 강하네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들도. 2차 전지들이 반응하네요. 그들이 이제 반응한다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수 더 탄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죠. 네. 반면에 이제 대형주들이 지금 반응하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면은 반대로 이제 또 그동안 움직였던 정책주 위주들이 네. 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2차전 쪽 코스모 신소재 이제 바닥에서 그렇죠 지수가 3,000까지 오는 이런 그 상황 코스모 신소재 안 올라요. 안 올랐죠. 네. 바닥에 있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에코프로 당연한 부분들이겠죠. 다 바닥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움직인다, 지수 더 간다라는 얘기가 돼요. 또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지금 올랐죠. 물론 이제 저는 더 갈 거라고 좀 봅니다만은 이제 이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는 안 올랐죠. 크게 놓고 본다면 또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그 과정에서 또 정책과 관련된 주들 지금 다 이격 부담이 벌어져 있는데 네. 역으로 본다면은 지수는 누가 보더라도 다 간대. 그렇다면은 그 중심에 있을 종목은 과연 어느 종목이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삼성 자리 좋죠. 또 2차 전지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셨으면 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갭으로 떠서 출발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을 또 체크를 해야죠. 물론 양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뭐 나쁜 거는 없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 시장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또 차별화 양극화예요. 네. 시장이 올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네,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갭으로 떠서 출발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 포지션이 좀 우하향의 그 수익률 그래프를 도출해 볼 수 있는 그 포지션입니다. 하방의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수급의 변화가 없어야겠죠. 아니, 바뀌어야겠죠. 좋게. 그러니까는 하지만 수급의 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면은 아마도 지금 떠서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아마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들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뭐 시장 지금 기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견조할 것인데 일단 트레이딩하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 상승폭은 좀 반납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뭐 대형주, 뭐 안 오른 대형주들 선점하는 전략도 좋고 또 이제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은 정책주도 역시나 초점을 맞춰야겠죠. 물론 이제 이격 부담이 너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은 좀 자제하시고 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하시면은 또 오늘장 또 성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차익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 그리고 기세 자체는 정말 강한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시장의 주도주들, 반도체와 2차 전지들까지 추가적으로 가준다면 정말 지수적인 상승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또 무리하게 또 추격 매수하시는 건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타이밍
타이밍들 잘 공략하셔서 내 계좌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모두 수익과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기대를 하시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그널 포착 종목 외에도 저희가 매일매일 팍스통신망 안에서 종목들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그 타이밍에 맞는 종목들 정확한 타점까지 함께 공략을 해주고 계신데요. 마스터님께서 6월 13일에 주셨던 달바 글로벌 벌써 13%, 15% 넘는 상승률이네요. 이렇게 6거래일 정도 만에 가파른 상승률 두 자릿수대로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도 섹터만큼은 아니지만 슬금슬금 정말 꾸준히 상향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달바 글로벌 정말 강력한 상승률 만들어내셨는데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점을 조금 더 높여놔서 약 한 20%가량 지금 상승을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장품 쪽이야 뭐 섹터 자체의 긍정적인 또 호재성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수출 데이터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고 또 각 업체들의 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뭐 K-뷰티의 인기가 끊이질 않아요. 네, 끊이지 않고 뭐 영국에서는 15초마다 뭐 한국 제품이 팔린다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뭐 12주 연속, 13, 4주 연속 지금 한국 화장품이 그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뿐만 아닙니다. 뭐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뭐 남미, 동남아 한국 화장품이 정말 대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겠죠.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뭐 지금 뭐 AI 당연히 좋고요. 네, 또 원전 좋고요. 하지만 이제 움직일 쪽은 또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또 움직이는 시기가 곧 옵니다. 네. 대표적인 게 화장품 쪽이라는 거. 또 한알령 해제와 대한 그 이슈도 살짝 나오고 있죠. 또 대표적인 수혜 섹터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죠. 일단 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 공략을 지금 박차를 좀 가고 있는 그 상황인 종목인데 뭐 상장된 지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눌림,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점을 또 추가적으로 높였다라는 것, 우상향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문제 1개월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다 보니까는 더 견조한 그 주가의 움직임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우리 팍스경제 TV를 통해서 또 제가 출연한 코너를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한 또 팁을 얻고 또 매매 활용하신 분들 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제가 팍스통신망에서 코멘트를 드리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은 꾸준하게 보유가 좀 유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눌린다 또 조정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매수 관점에서 다시 신호 타이밍을 또 잡아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이 종목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분까지 더하면 이 한 종목에서만의 상승률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사실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실적이 탄탄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우상향의 흐름들로 전환한 상황에서 살짝 눌렸을 때 공략을 해서 지금의 상승 탄력을 모두 수익으로 챙겨가셨습니다. 이런 전략들, 정확한 타이밍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역시나 시그널 포착 종목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오셔서 오늘의 종목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하기도 했었던 AI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슈가 또 지속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또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뭐 AI 쪽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 제가 또 이 시간에 또 출연을 해서 AI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말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언급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여러분들 아십니다. 뭐 정부가 5년간 16조 원 넘게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을 아실 것 같고요. 뭐 네카오에 이어서 SK그룹 대규모 투자라고 한다고 하죠. 또 네이버 출신 인사가 또 장관 지명도 받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뭐 글로벌 각국도 이쪽을 투자한다. 뭐 국가뿐만 아니라 이름 있는 각 업체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에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AI 섹터의 그 종목입니다. 네, 종합 AI 서비스 업체로 좀 알려져 있고 앞서 살펴봤듯이 섹터 전반의 호재성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모멘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AI 중에서도 피지컬 AI 얘기가 나오죠. 이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자사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역시나 기술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세계 최고 AI 학회입니다. 신경 처리 시스템 그 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구글 이런 어마어마한 업체들도 제쳤어요. 그러면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퀄컴이 우리나라 국내 스타트업 5개를 정해서 지원 대상으로 삼았는데 또 거기에도 또 선정이 됐죠. 때문에 이래저래 섹터 자체의 호재성,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종목 자체의 그 긍정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 갖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매수에 임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종목 주봉의 모습이에요. 올 초 상한 지난해 후반부터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가 충분한 또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앞단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섹터 자체에 기대감이 있는데 이 라인 못 뚫겠습니까? 2차 랠리, 네, 레벨업에 이어 랠리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이 종목은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할 거니까 지금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를 협력하고 있고 또 기술력으로는 글로벌 빅테크에 뒤지지 않는 이 기업 AI 관련 종목으로 오늘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